안녕하세요.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배웠던 도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이제는 어떻게 부를 거냐 하면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원이라는 것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느 쪽에서 보아도 똑같이 동그란 모양이야. 뾰족한 부분이 없고 곧은 선이 없어.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생긴 모양이 서로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것을 본떠 볼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번 본떠 보니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두고 연필로 그렸더니 원을 그릴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휴지나 컵, 다양한 음료수 뚜껑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이라는 걸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세모 모양이라고 배웠던 이 모양은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까 삼각형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변과 꼭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변, 삼각형의 곧은 선을 변이라고 불러요. 꼭지점은 삼각형의 두 곧은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변, 곧은 선을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변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곧은 선이 만나서 생기는 꼭지점. 어떤 건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삼각형은 변이 3개, 꼭지점이 3개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도형은 우리가 네모라고 배웠던 도형이죠. 이 도형의 이름은 사각형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변이라는 거. 사각형에서 변은 뭘까요? 곧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곧은 선을 우리는 변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사각형에서 곧은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똑같이 다시 점검해 보면 사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사각형에서 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했나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과 사각형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곧은 선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선은 없고요.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사각형 이외에 다양한 도형들을 보게 될 텐데 이름은 이제 너무 쉬워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변이 5개, 꼭지점이 5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면요. 이건 육각형이에요. 변이 6개, 꼭지점이 6개. 그 다음 도형은 뭔지 알 수 있겠나요? 다들 눈 크게 뜨고 변이 몇 개인지 꼭지점이 몇 개인지 보면 이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칠각형이고요. 똑같이 변이 7개, 꼭지점이 7개 있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도형도 팔각형이라고 부르고 변이 8개, 꼭지점이 8개 있답니다. 이제는 쌓기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쌓기나무의 전체적인 모양, 이용된 쌓기나무의 수, 쌓기나무를 놓은 위치나 방향, 쌓기나무의 층수 등을 생각하면서 쌓기나무를 쌓을 수 있어요. 옆에 보이는 모양을 보게 되면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쌓기나무가 어떻게 쌓여 있나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쌓기나무의 수는 1층에는 3개, 2층에는 1개 해서 모두 4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쌓은 모양을 설명해 보자면 왼쪽에는 앞뒤로 1층에 1개씩
그래서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은 뒤쪽에 2층으로 두 개가 놓여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어떤 기준이 되는 쌓기나무에서 위쪽, 앞쪽, 여기에 보이죠? 이런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칠교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칠교판을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칠교판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들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모양들을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보다는 계속 궁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는 간단하게 칠교판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칠교판은 7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각형과 사각형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이 되는 아이들을 번호를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1번 삼각형이고요. 2번도 삼각형이네요. 3번도 삼각형이고요. 4번은 사각형이군요. 5번은 삼각형이고요. 아이고, 5번이라고 써야 하는데 왜 3이라고 썼을까요? 그 다음에 6번을 봤더니 6번은 사각형이네요. 그리고 7번은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칠교판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아주 멋진 나만의 작품들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칠교판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점. 칠교판의 조각으로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 때는요. 선이 서로 맞닿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길이가 같은 변들이 어떤 변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쌓기나무. 몇 개의 쌓기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눈에 봤을 때는 쌓기나무가 3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층에 어떤 애가 하나가 있다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반드시 쌓기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쌓기나무가 2층에 있는데 1층에 게 안 보여. 그래도 그 쌓기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쌓기나무는 스스로 공중부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꼭 생각하면서 쌓기나무의 수를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